스타팩트 오늘 두 번째 다룰 팩트는요. 선관위 이번엔 투표율 조작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혐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요. 투표율을 전산에다가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선관위에서 투표율 조작 사실이 드러나서 전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전산 조작이고, 이런 식의 조작이 가능했다면 전국 단위의 어떤 투표 결과도 어떤 투표율에 대한 통계도 모두 다 조작이 가능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을 즉시 발족시켜서 특검이 무제한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을 하고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도 않고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200명이에요. 2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2,000명이 투표를 했다고 잘못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00명이 지금 오입력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다른 투표소 10곳에 200명씩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건 조작이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윤기철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투표가 끝났을 때는 투표자 수가 맞아지더라도 실시간마다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투표율, 이건 허위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죠.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못 입력하면 중앙선관위의 허락을 받고 이걸 시정하는 이런 아마 매뉴얼은 있나 봅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입력을 고의로 또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투표율이라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지만 네. 사실은 만약에 저게 득표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득표율을 소수의 인원이 중앙선관위나 다른 직원들 내지 감독기관의 감독 없이 임의대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저희가 부실선거, 부정선거, 특히 부정선거 이 부분은 아예 불가능하다. 저도 사실 논외로 뒀었는데 예. 이거 이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 투표관리 개표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잘못 입력한 거는 봤죠. 그건 이제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고의로 입력을 다른 값으로 한 거잖아요. 저 부분은 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될 뿐만 아니고 네. 이 부분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철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단언했잖아요. 다른 거 없다고. 본인들이 부실선거, 부실한 투표 관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자체 조사해봤더니 다른 거 없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하고 있지만 실제 더 이상의 국민적 의혹을 또는 국민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이 대대적으로 전부 다 훑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시부터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 이후로 지금 되게 속보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이후에 이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시에 이런 조작을 했다고 허위를 입력했다고 쳐요. 그럼 3시 투표자 수는 100명이 투표를 해도 1명 투표했다. 투표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투표 끝난 시간까지 계속 조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 가야지만 본인들의 실수를 감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법 행위를 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하게 투표용지를 잘못 관리한 것이냐, 또는 이 투표 어떤 사무를 그냥 좀 부실하게 한 것이냐라는 수준은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공식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윗선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고의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시는데 뭐 당연히 특검의 전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고 지금 합수본에서의 수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으로 다 이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합수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문제는 특검을 하기로 그래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특검을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뭐 특검의 기간, 인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점검할 때 논의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서 그 국민들께서 이번 이 부실한 선거와 관련된 저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이 조기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야가 빠르게 좀 합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말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쭉 공개해드렸던 이 투표율 추이입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만 이 숫자가요. 허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위를 맞추기 위해서 쭉 6시까지 최종 투표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나는 2시에 투표를 했어요. 3시에 투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록에는 이 시간대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온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투표율이라는 게 이 각 당에서 선거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거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는데 그 선관위의 독립성을 악용한 것이 선관위의 직원들이라는 사실이 황당하기 짝이 없고요. 그동안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저것을 그렇죠. 조작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사를 해갖고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니까는 저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명으로 잘못 오입력이 됐으면 그때 지시를 받아서 수정 지시를 받아서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예.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수치를. 그래서 사실은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송파에 있는 그 그러니까는 지금 그 투표 용지에 대한 재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합의를 빨리 이루고 나아가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거의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선관위의 상임 선관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일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이 참정권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자신의 의혹 제기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까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투표율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이것은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윗선 보고가 있든 없든 일부 실무진에 의해서 선거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향후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연 다른 숫자는 무기라고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것이 과연 이번 선거뿐이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는 실수라고 쳐도 더 나아가서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수라고 쳐도 이번에는 알고도 조작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이거는 부실 선거입니까? 부정 선거입니까? 이런 물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여요. 권정우 의원님. 가장 기본적인 시간대 투표율조차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최종 투표율 비롯한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냐. 투표율도 믿지 못하겠는 다른 숫자들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나경원 의원. 투표용지 발급수와 최종 득표수마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일일이 검증하지 않고서는 그 숫자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합수본 조사의 결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보지 않고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 당연히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되려 지금 특검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 때문에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당 또한 이 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도 일부 반영해서 되려 특검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 이 사안을 봐서는 당연히 검증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은 되려 정치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들여다보는 절차를 좀 믿고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주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민철 의원님. 지금 투표자 수를 200명인데 2,000명이라고 입력해놓고 그 뒤에 1,800명을 주먹국으로 맞춰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혐의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리고 이 뉴스를 처음에 속보로 접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1,800명 이거 혹시 다른 투표용지를 1,800명분을 또 투입해가지고 그 뒤에 거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냐. 부정선거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동안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 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 여부였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자체가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해당 만큼 투표한 만큼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제기된 거예요. 예컨대 제가 투표와 개표는 참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개표는 참관인이 있는데 그 위에는 참관인을 두지 않았죠. 그 투개표한 그 숫자를 갖다가 입력하는 것은 설마 실수가 있을 거냐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드러났죠.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걸 뒤바꿔서 입력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충격이었는데 그건 실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이거 보면 그 이후 단계에서 저런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선관위는 여태까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한 거죠? 도대체 입력하는 데 있어서 왜 참관인을 안 두고 있고 크로스 체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이거 중앙선관위가 멀뚱멀뚱 뜨고 당한 거잖아요. 좋게 보면. 왜냐하면 몇몇 사람이 카카오톡으로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모의하면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저게 득표율, 득표수 여기까지 만약에 이른다면 뭐 전국적으로는 뭐 밝혀질 수 있겠지만 실제 어느 순간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는지 저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이 시스템이 과연 투표한 만큼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결과값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개표하는 데만 참관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 뒤를 믿었던 거죠. 직업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들이 수기로 썼다가 입력하고 입력한 값을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당연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쇼크인 거죠. 저는 이래서 저거는 아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검이 누굴 처벌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견이 있을 게 없죠. 최소한 이것만큼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좀 놀라운데 어쨌든 왜 저희가 차라리 기계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자기들 편히 자기들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저거를 조작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중앙선관위는 자, 투표관리관이 불러주는 숫자를 선관위가 입력해서 받아 적으면 중앙선관위 그 전광판 그대로 입력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현장에서 몇 명만 공모해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개표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정하게 하면 뭐합니까? 전산에 올리는 사람이 조작을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동안은 실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조작인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다음이요. 김재욱 대변인님. 이번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선관위 직원들끼리 메신저로 대화한 게 있대요. 합수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거를 확보해서 확인된 건데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라는 게 의도성, 고의성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뭔가 방해하겠다라는 고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숫자 맞추기를 하자, 임의로 조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 같거든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죠. 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데 전 동의해요. 그리고 입력 과정에서 왜 참관인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그 선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짚어봐야 될 대목이다. 저도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넘어서서 마치 이 투표 용지에 대한 투표의 부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락이 후보의 당락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정선거인 것이고 예. 거기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 투표 용지에 현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개표소, 어떤 뭐 A라는 개표소가 있다 치고 그 개표소에서 나온 후보자별 이 투표 용지의 분류, 그 기록하고 전산에 입력된 기록이 같은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체크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본다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특히 후보의 당락을 바꾸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네. 지금 밝혀진 건 없다. 밝혀진 건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규정짓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천 명이 투표했다고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뒤에 시간에 투표한 사람들을 다 유령 취급한 겁니다. 뒤에서 뒷시간에 투표하신 100분이 있었다면 100분은 투표 안 한 게 돼요. 한 명만 투표했다, 투표한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입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가 수사까지 확대된 만큼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고 국정조사도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이렇게 수사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이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산 조작이 6.3 지방선거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이상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유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과 강동환 사무총장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행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얼음 퍼포먼스를 또 벌이면서 이 선관위 특검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정호기 의원님, 아까 주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이제 위철한 대행 같은 경우는 사퇴하고도 남는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의 그 입장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 자신은요 개인적으로 이거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지금 고인물 관료 조직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고의적이고 나쁜 짓이긴 하지만 일단 자기네들이 오입력한 거를 편법을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바로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200인 것을 2000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2000인데 200으로 한 것을 1800을 보완하는 예. 그런 식이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위중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서버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서버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이 서버를 조사하면 전산 조작 여부라든지 다른 의혹들에 대한 여부가 상당 부분 규명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를 여당이라고 그래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나 총선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서 움직였고 어느 한 당이 계속해서 지금 독주를 한 게 아니라면 차제의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투표율 조작까지 나온 이상은 야당이 아무리 소수지만 이런 정도는 받아들여서 한 번에 쇄신이 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가